안녕하세요. 이노브네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다른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길게 느껴진 몇 주를 지나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송이 잠시 중단됐지만 다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 린드 라크마이어입니다. 오늘은 이 전쟁이 준 교훈과 이스라엘이 전투 경험을 어떻게 전문성과 혁신으로 전환했는지 국방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운 모든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제 전쟁의 미래는 모두 드론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기업 엑스텐드를 방문했는데 이 회사는 지상에 있는 군인들 대신 하늘의 무인기로 전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 센트릭스는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드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월드컵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같은 날 이스라엘에 대응했는데 그는 내 문자에는 답장도 안 해요. 이 전쟁에서 나온 민 중 하나일 뿐이에요. 저희가 모두 다뤄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방공으로 가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 휴대폰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도 똑같이 위험할 수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지금 사이버 보안 회사 사이보르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오비 시겔 씨를 모셨습니다. 오비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이란과의 전쟁에서 사이버 공격이 증가했나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사이버 공격이 70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민간인들과 이스라엘 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불과 3, 4주 전부터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연구소에서 매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 어디에서나 그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격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슈퍼살, 에게드, 아이보리 같은 주요 이스라엘 기업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간인들은 자신의 문자 메시지로 설문조사 같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진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악의적인 피싱 캠페인입니다. 전쟁 중에도 많은 민간인들이 피쿠다 오레프 앱을 업데이트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했다면 그것은 특히 그들의 휴대폰 자체에 침투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자격증명을 훔칠 수 있습니다. 돈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모든 자격증명을 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가 이란인가요? 아니면 다른 세력도 있나요? 공격자는 매우 많습니다. 일부는 이란에서 오고 일부는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서도 옵니다. 하지만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들에게는요. 공격자들의 목적은 첫째로 당신의 돈을 훔치는 것이고 둘째로 당신의 인증 정보를 훔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기관, 예를 들어 비투아우르미 국세청 같은 곳에 침투해서 민간인들의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AI와 대형 언어 모델, LLM 등 공적들에겐 이런 일들이 매우 쉽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드 공적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매우 쉽게 되어버렸습니다. 마늘, 정계 오르면 완적구의 공동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여기서 본 것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격입니다. 하지만 귀사는 이런 공격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주로 조직을 위한 B2B에 집중하고 있지만 scanmysms.com이라는 무료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는 구글에 가서 메시지나 원하는 것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받은 메시지를 웹사이트로 전달하거나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뿐입니다. 거기에는 왓츠앱용 봇 하나와 텔레그램용 봇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연락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은 어떤 메시지든 거기에 넣고 확인만 하면 순식간에 그 메시지가 거부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인지 악의적인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악의적인 메시지라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 사이버 연구소와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의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겔 사이보르 공동 창립자 겸 CEO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쟁 양상이 진화함에 따라 한 이스라엘 기업이 전장의 최전선을 지상 병력에서 원격으로 조종되고 AI로 구동되는 드론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그것을 보러 갔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군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누구든지요. 이곳은 엑스텐드라는 이스라엘 회사로 AI 기반 드론을 사용해 조종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물 내 나쁜 행위자 대응 임무를 시작한 후 실전에서 검증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건물 주변에 사람이 배치되고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가 총을 들고 방과 방 사이로 이동했습니다. 익스텐드 솔루션은 여러 드론이 함께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세 대의 드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대는 건물 위를 날 수 있습니다. 한 대의 드론은 건물 안으로 침입할 수 있고 또 다른 드론은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 방을 스캔하며 위협 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대의 드론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직접 있을 필요가 없는 군인이나 경비원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낸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익스텐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등장한 점점 더 많은 드론 회사들 중 하나이지만 그 초점은 다릅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수천, 심지어 만 개에 달하는 드론 회사들이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제품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을 통해 군인, 경찰관, 심지어 경비원까지도 분쟁이나 전투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5번 넘는 분쟁에서 실전으로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비용 차이도 상당합니다. 기존의 미사일은 200만에서 500만 달러까지 들 수 있지만 이런 드론들은 수백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익스텐드는 최근 에릭 트럼프가 지원하는 미국의 JFB 건설과 15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나스닥에 상장된 자율 로봇 회사인 익스텐드 AI 로보틱스를 설립했습니다. 목표는 생산을 확대하고 빠르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션 확장을 위해 기업 상장을 결정했습니다. 익스텐드의 미션은 AI와 로봇 솔루션으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큰 미션은 작은 회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장을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기존 상장 회사와의 합병은 전체 과정을 좀 더 짧게 만들어줍니다. 네,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네, 좋아요, 가봅시다. 한번 해봐요. 드론 조종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누구나 몇 분 만에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MNF 컨트롤러, 즉 Mark and Fly 컨트롤러를 사용해 드론을 조종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면 드론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실제 조종하는 느낌이에요. 맞소사. 정말 미쳤다.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전선에서 갈등을 겪었고 이러한 현실은 방위기술 혁신을 가속화시켰어요. 방위기술 스타트업의 수가 급증했고 2025년 한 해에만 약 1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방위 산업의 많은 회사들은 사실상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가장 복잡한 상황과 임무 속에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이런 회사를 경영하고 창업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과 특권을 가졌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방위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생존력 때문입니다. 살아남아야 할 때, 바로 그때 혁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적합한 기술을 매우 창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텐트에서 전쟁의 미래는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의 미래가 결국 엣지 AI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론들과 로봇들이 실제로 엣지에서 작동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거나 상황이 잘못될 때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한번 목표를 향해 발사되면 되돌릴 수 없는 미사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장비와는 달리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번 발사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쉬운지 보셨죠? 정말 쉬워요. 1분도 안 걸려요. 미로속을 날아다녔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게 여기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전투 구역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이걸 드론 군대라고 할 수 있죠. 미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고 있어요. 강화세를 조금 눌러보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곧장 가야 해요. 이번 여름 월드컵에 수백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 보안의 초점이 하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단 드론이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기술 회사가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공중에서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이스라엘 솔루션에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센트릭스의 마케팅 부사장이자 온다스 그룹 소속인 오달리아 보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사 기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마치 제가 드론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구사한다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아요. 리모컨을 통해서요. 네, 그러니까 드론과 리모컨 사이에는 통신 프로토콜이 있어요. 우리는 그 언어를 이해하고 프로토콜 자체와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요. 드론의 위치를 파악하고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날고 있는지,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모델인지 알 수 있죠. 드론 자체의 일련 번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드론이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직접 통제권을 가져올 거예요. 즉 저희가 드론을 원격 조종기에서 분리하고 드론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거예요. 이제 내가 네 원격 조종기니까 내가 착륙하라고 지시하는 곳에 착륙해야 해. 이제 당신은 이번 여름 월드컵을 보호할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으로부터 월드컵을 보호하는 건가요? 저희는 드론 침입으로부터 월드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장들을 말하는 거죠. 참고로 2년 전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요즘 드론은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팀들이 상대를 몰래 염탐하는 것도 봤고요. 다른 팀들이 훈련하는 동안 드론을 띄워서 그들이 어떤 훈련을 하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죠. 정보를 얻기 위한 거죠. 이런 의도는 위험하진 않지만 여전히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한쪽의 예시예요. 아마추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드론을 가지고 노는 아이가 드론을 날릴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경우죠. 이 지역, 그러니까 경기장 근처나 경기장 안에서,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테러 공격까지도 포함돼요. 경기장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어떤 방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드론이 켜지는 순간 바로 저희가 감지한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아직 날지 않고 땅에 있어도요. 만약 드론이 경기장으로부터 5에서 10km 범위 안에 있다면 저희가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저희가 결정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건 정말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그게 적이라고 판단할 거예요. 근처에 두고 싶은 드론이 아니니까요. 저희는 그 드론을 원격 조종기와 연결을 끊을 거예요. 그러면 조종사, 즉 파일럿은 신호를 잃었다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저희가 뒤에서 조작해서 그들의 드론 연결을 끊었다는 건 모를 거예요. 그들은 드론을 조종할 수 없게 되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만약 드론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드론이 경기장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대중은 우리가 드론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주변에 드론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드론 회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긴박감이 느껴져요. 이제 모두가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것이고 드론도 마찬가지로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론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즉 당신과 제가 피자를 주문해서 드론으로 배달받고 싶다면 이런 드론 운항을 원치 않는 드론으로부터 보호해야 해요. 모든 새로운 기술이 그렇듯이 인터넷에 안티바이러스가 필요했던 것처럼 드론도 좋은 드론이 나쁜 드론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우델리아 포커 센트릭스 마케팅 부사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방위 기술에서 벗어나 비트코인의 미스터리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의 중심에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미해결 미스터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일까요? 새로운 다큐멘터리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이 익명의 창시자인 사토시를 밝히기 위해 인터뷰에 참여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오늘은 파인딩 사토시의 프로듀서이자 제우스 스트래티지의 CEO인 조던 프리드스를 모셨습니다. 조던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10여 년 전 비트코인 생태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 큰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5년 전 좋은 친구이자 영화 프로듀서인 터커 툴레 감독 그리고 공동 프로듀서 해피 월터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떨까?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그가 남자든 여자든 혹은 여러 명이든 찾아보는 실화, 범죄 다큐멘터리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자면 저 자신도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브랜드의 주요 동력 중 하나는 바로 그 미스터리입니다. 혹시 그 미스터리를 풀게 되면 브랜드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비트코인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입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디즈니나 코카콜라처럼 누구나 아는 용어이자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정신이 이 영화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누가보다 왜에 집중하죠. 그렇지 않나요? 사토시가 누구인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금융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는지가 바로 이 영화가 이뤄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실제로 그 이야기를 더욱 강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분야에 오래 계셨는데 이 영화를 만들며 암호화폐의 미래에 더 회의적이거나 확신하게 되었나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이 한때는 범죄자들이 돈 세탁에 사용한다고 비난받던 생소한 자산이었던 시절에서 이제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00개가 넘는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텔아비브 상장사 중 최초로 비트코인을 실제 보유한 회사 제우스 스트래티지 리미티드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비트코인 창시자들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것이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를 찾으셨나요? 이게 바로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죠. 물론이죠. 이제는 2조 달러짜리 질문이죠. 비트코인은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식, 원자재, 그리고 매일 수십억 달러의 유동성이 있는 것들이 블록체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은 이전에 공개된 것들과 다릅니다. 뉴욕타임스는 영화 공개 몇 주 전 사토시가 아담백이라고 보도했지만 그는 아담백이 아닙니다. 영화는 꼭 보셔야 하며 현재 findingsatoshi.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스라엘과 해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빨리 보고 싶어요. 파인딩 사토시가 공개됐으니 꼭 가서 프로듀서이자 제우스 스트래티지 CEO인 조던 프리드를 만나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알프스 이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등반가가 오스트리아 최고봉에 여자친구를 죽게 내버려두고 떠난 사건 후 이 용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그녀만 그런 게 아닌 듯합니다. 조 브라운이 전해드립니다. 누구도 이별을 좋아하지 않고 이별을 통보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종 어색하고 불편하며 눈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한 것은 그 어색함을 피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연인을 하이킹에 초대해서 아무도 없는 곳까지 데려간 다음 그곳에 두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네, 좀 이상하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 여성들에 따르면 말이죠.
남성 파트너가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종종 여성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하이킹을 가자고 재촉한 남성이 결국 혼자 앞서가서 자신들을 뒤에 남겨두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거 정말 위험하게 들리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맞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2월에 오스트리아 남성이 여자친구를 산행 중에 남겨두고 얼어 죽게 해서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판에서 여러 명의 전 여자친구들이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4월 초에는 하와이의 한 의사가 비슷한 사건으로 과실치사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일은 연인 사이에 어색함을 만들고 결국 이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아우파인 이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트렌드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1893년에 로버트 바르가 쓴 단편 소설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알프스에서 아내를 죽이려고 한 남자에 대해 썼고 그래서 알파인 이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건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자주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보다 그런 짓에 더 익숙한 남자가 등산에 초대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는 당신을 버려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인터넷은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코미디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란 전쟁 동안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피드를 온통 관련 콘텐츠로 가득 채웠죠. 이란은 적들을 조롱하기 위해 레고 영화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이 그렇죠. They came to the border, 2 against 1, talking about peace with the sound of guns. They pushed him back, they thought it was done, walked away thinking they already won. He stood back up, walked to the water, not as a soldier, not as a bomber. He looked at the world and closed the gate. Now every country has to wait. Ships in line where nations wait. Energy crisis, high inflation rate. Europe nervous, Middle East stuck. Asia silent, America out of luck. 게다가 인터넷에서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자신들을 구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걸 듣고 계시다면 우리 엄마의 새 남자친구가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어요. 해야 할 일을 해주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이 상황을 설명해주기 위해 i24 뉴스 특파원 조디 네데노비츠와 함께합니다. 조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전쟁 같은 시사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보면 됩니다. 만들어진 모든 밈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블랙미머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꽤 무섭고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시사 이슈를 견디는 방법이에요. 저도 이런 걸 즐기는 편이에요. 누가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맥락과 많은 뉘앙스가 부족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이런 밈들을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역사적 배경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 뒤에 있는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정부 계정이나 대사관들도 자신들만의 AI 영상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걸 분명히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은 그게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거예요. 이란 관련 영상들은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저는 정말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선전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너무 웃기다고 생각해서 이걸 놓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부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라기보다는 영향을 주고 어떤 이야기를 밀어붙이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선전이죠. 과거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최선은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조금 더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심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제 우리는 끝없이 재생되는 재생 목록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저는 애플 뮤직을 더 좋아해요. 아, 그런 분이셨군요. 네, 계속 말씀하세요. 하지만 매년 사람들이 공개하는 스포티파이 랩드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이 인생에서 무슨 음악을 듣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티파이는 리퀴드 데스라는 에너지 음료 회사와 협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골함, 즉 화장용 유골함을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좋아하는 트랙들을 계속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에, 정말 무거운 플레이리스트네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큰 선택들이 필요해요. 좋아요. i24 뉴스 특파원 조디 네즈비츠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진행자 린드 라크마이어였습니다. 다음 주 이노베이션 새 에피소드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텔아비브에서 전해드리며 어디에 계시든 좋은 하루 보내세요.